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아빠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이거를 제가 책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판매하고 있었던 그 영상 콘텐츠 그 영상을 그대로 이제 책으로 만든 건데 이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그냥 말씀을 드려서 영상 하나하나에 담아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얻어가시라고 제가 있는 그대로 영상에서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모르죠. 제가 이렇게 공유한 내용이 정말 인생에서 너무나 큰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저에게 너무나 큰 교훈이 된 내용들을 모아서 묶은 게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게 다이어리 그 최적화 매뉴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페이지 기법.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계속 열심히 만들었던 게 이 1페이지 기법.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상 콘텐츠로도 판매 중이고 책으로도 만들어가지고 북크크에서 판매 중인데 지금 이 내용이 1페이지 기법, 다이어리 최저가 매뉴얼 모두가 이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나누었다고 보면 돼요. 가장 큰 개념은 이게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셀아빠라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크게 얻은 교훈, 가장 크게 얻은 인사이트를 여기 책에 모아두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내용이 엄청 길진 않거든요. 굉장히 짧아요. 그 짧은 내용을 제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카이로스 시간사고법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하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이 카이로스라는 게 그 헬라어예요. 헬라어고 헬라어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 시간 개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요게 하나고 또 하나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이번 영상에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크로노스가 무엇인지 카이로스가 무엇인지 그냥 그 개념만 이해하셔도 이번 영상은 그냥 배워가신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지극히 평범한 시간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1분, 1초, 1시간, 그리고 24시간, 12시간 이런 시간들 있죠.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 평범한 시간에 대한 개념이 크로노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거의 그냥 사용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늘상 킬링 타임용이라는 말 있죠. 킬링 타임용. 킬링 타임용이라는 게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한 무언가 이런 참 진짜 별로 좋지 않은 단어이기는 한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허비하는 대다수의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면은 이것과는 다르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는 딱 줄여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가치를 가진 시간이다. 특별한 가치. 예를 들어서 제가 1시간 동안 독서를 했어요. 딱 1시간 정도 독서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읽은 게 몰입이라는 책이라고 볼게요. 이 책을 읽고서 제가 너무나 큰 교훈을 얻어서 너무나 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몰입적 사고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무언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몰입적 사고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언가 성과들을 내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했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읽은 이 몰입이라는 시간의 1시간의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 카이로스 시간인 거예요. 다른 걸로 볼까요? 그 케빈 오리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또 까먹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케빈 오리얼이라는 사람의 그 경험담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회전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회전축.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그 아이스크림 가게집이었나 그랬어요. 아이스크림 가게집이었나? 여튼 어디 가게집이었어요. 뭔가를 판매하는 가게집, 먹거리를 판매하는 가게집이었는데 일이 다 끝난 후에 자기가 좀 호감이 있는 그런 여자
여자와 좀 만나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반대편에서 보고 있었고 사장이 마지막에 일 끝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여기 바닥에 붙은 껌딱지들을 좀 떼고 가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호감이 가는 여자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자존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장한테 저는 이 판매원인 거지 껌딱지나 긁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그 자리에서 아 그러냐 너는 이 자리에서 해고다. 바로 해고 통보를 해버려요. 예, 바로 해고 통보를 해버려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 얘기를 해줬더니 엄마는 위로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연히 네가 사장님 말씀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했었어야지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엄마에게. 그래서 그때 그 하루의 경험이 이 사람의 인생의 회전축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인생의 회전축. 아, 느낀 거예요. 이 세상에는 껌딱지를 떼라고 말을 하는 사람과 껌딱지를 떼야만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두 가지의 부류가 있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쵸? 한마디로 제가 늘상 표현을 하는 생산자, 사장이죠. 보통 생산자는 그리고 소비자는 필연적으로 생산자의 지배를 받는다. 제가 항상 늘상 말을 했었는데 소비자였었던 거예요. 케빈 오리어리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인생을 정말로 잘 살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케빈 오리얼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해고를 당한 이야기는 아이스크림 가게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특별한 가치를 가진 시간이 되겠죠. 왜냐면 일상적으로 그냥 내가 허비하는 평범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잖아요. 그쵸? 저도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내용인데 예전에 제가 다녔었던 그 회사의 사장이 있었고 제가 이제 저 세라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그냥 우연치 않게 그 사장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세라빠야 너도 자녀가 있으니까 나중에 너희 자녀도 크면 내 회사에 취직을 시켜줄게. 원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취직시켜줄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좋은 취지에서 이 사람은 말을 한 거예요. 뭐 어떤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그냥 겉으로는 웃었지만 제가 집에 와서 이 생각이 한참 동안 제 머릿속에 머물러 있었고요. 나중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났었어요. 화가 났다. 누구한테? 사장한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에게 화가 났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부모라서 내 아이도 남 밑에서 일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야만 하는 건가? 내 아이들은 그렇게 절대 키우지 않겠다. 내 아이들은 나처럼 남 밑에서 일만 하는 사람으로 절대 키우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제가 이때 했거든요. 이때 해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경험을 토대로 제가 만든 게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산자로 가는 길이라고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말 제가 그때 엄청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기분이 정말 더러웠어요. 정말 불쾌하고 너무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에게, 셀 아빠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내 자식도 이렇게밖에 클 수가 없나? 결론은 당연히 아니죠. 아니죠. 절대 이런 아이들, 이런 생각을 갖고서 크는 그런 아이들로는 키우지 않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제 아이들에게 늘 말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반드시 너희의 사업을 해라. 이 사업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쉬운 사업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어리니까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풀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교육, 이건 배움이죠. 그리고 인간관계. 이 두 가지가 하층에 있는 정말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무지한 아이가 올라가서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통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생각의 견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도 이 생각과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사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될 테고 당연히 배워야겠죠. 무언가를 배워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 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배워서 나가서 창업을 해라 이런 말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 사람을 어떻게 잘 사귀고 어떻게 잘 만나는가에 따라서도 저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을 반드시 분명히 차지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는 크게 저도 이견이 없어요. 반드시. 그리고 항상 너희들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그냥 너희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다. 늘 자신감을 갖고 기죽지 마라. 너희들은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위너다. 작은 일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큰 일도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들의 사업을 해라. 반드시 그렇게 아빠가 키워줄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빠가 그렇게 키워줄게. 라는 말을 늘상 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 지금 고작 몇 살이냐? 8살, 6살이에요. 첫째랑 둘째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된 나이지만 계속 이해도 잘 못해요. 첫째가 살짝 이해를 하고 있고 둘째는 잘 몰라요. 그런데도 계속 쉬운 말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뭐 파이프라인 이야기라든지 이것도 뭐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파이프라인 이야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24시간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무언가. 그쵸? 이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같은 뜻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24시간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무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업이잖아요. 사업. 그리고 불로소득 중에서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하나가 그게 있죠. 그 부동산. 부동산. 뭐 제 경험을 한번 보자면은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한 빌라가 있었는데 그게 5년 뒤에 몇 배가 된 거야? 두 배. 2배 이상이 됐죠. 2배 이상이 됐어요. 2배. 2배 이상이 돼가지고 되팔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그때까지 5년간에 2배 이상으로 자동으로 불려진 거니까 이것도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불로소득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더라? 돈의 속성. 김승호라는 분이신가요? 그 분, 아주 멋진 분이시죠? 그 분의 어떤 말씀에서도 나왔었던 한 번에 1억 뭐 이렇게 버는 것보다 매달 그냥 꾸준히 버는 200만 원, 뭐 300만 원이 있다면 이게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되팔았을 때 이런 차익보다 더 커다란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그 부동산 그 매월 받는 그 월세 수익이죠. 이건 매월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가, 빌딩 이런 거 소유한 사람들이 꾸준히 돈을 버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도 올라가니까 매월 수익도 내고, 그리고 한 번에 차익으로 팔아가지고 한 번에 또 수익도 내고,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못했었죠.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그때 한번 했었던 게 이제 차익으로 냈었던 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불로소득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 아이들에게 계속 알려주려고 해요. 나와 같은 셀 아빠라는 그런 사람처럼 일반적인 직장인으로 평생을 썩히지 마라.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요, 저와 같이 그런 작은 틀에 작은 그릇으로 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큼은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만든 책도 그리고 그 내용도 영상으로 공유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 카이로스 시간 사고법, 셀 아빠가 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은 전 도움이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천천히 이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내용도 다음 영상에서 이 카이로스 시간 사고법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 카이로스, 제가 말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가진 시간을 말한다. 그리고 그 카이로스 시간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거를 인지하고 사용만 한다면 인위적으로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카이로스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